개혁신당이요. 굉장히 집안 싸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 이준석, 이낙연 대 이준석. 이 구도로 정면 충돌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가 기자, 이 합당한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굉장한 잡음이 일고 있고 오늘 오전 회의에서도 막 고성이 오갔다고 해요.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어떤 문제로 싸우고 있는지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수면 위로 드러난 건 두 가지로 추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선 선거운동 주도권 누가 쥐느냐, 그리고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입당 문제입니다. 개혁신당은 지난 9일에 전격적으로 뭉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합당 열흘 만에 내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선거 캠페인과 정책 결정 위임 등을 놓고 개혁신당이 최고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회의실 내부에서 고성이 오가고 이낙연 대표 그리고 김종민 최고위원은 회의장을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개혁신당 최고위는 이준석 사당을 공식 의결했다라는 새로운 미래 측의 발표도 있었는데요. 이낙연 대표 측의 이 김종민 의원은 전두환이 국회 해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자, 개혁신당 내부에서 오가는 불편한 말들 들어보겠습니다. 그 선거운동 전체를 다 누가 이준석 개인한테 맡기는 거는 그건 민주정당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어떠한 업무를 맡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시를 해라. 없어요. 정책 결정권을 위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민주정당에서 최고위에서 정책을 검토도 안 해보고 어떻게 개인한테 다 이거 위임하냐. 선거가 바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보위 만들어서 여기다 다 위임해달라고 국회 해산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최고위도 필요도 없고 다 전두환한테 나라 운명을 맡겨달라. 우리가 그런 비민주적인 반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어떻게 같이 합니까? 그 사당화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셨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소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지도부와 그리고 실무자끼리 소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나가신 것은 반대하신다는 뜻으로 나가신 건가요? 네, 우려하시는 바가 있어서 반대 의견 주시고 나가셨습니다. 당원 자격 심사위 같은 경우는 전원 찬성이셨나요? 아니면 반대가 있었나요? 전원 찬성이셨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지칭해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양당이 모두 다 있기 때문에 진행한 것이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적 인원은 전부 다 찬성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일반도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회의 중간에 김종민 최고하고 이낙연 대표가 박차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임재 변호사, 그리고 이런 김종민 최고위원 말에 김용남 정책위원장도 좀 맞받아친 부분이 있어요. 네, 이낙연 대표 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사실상 어떤 내용이 정말 눈 밖으로 드러난 그런 상황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김종민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지금 선거 운동의 전권을 이낙연에 줘야 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김용남 그 정책위의장도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법적 대표가 이준석 대표다. 전결로 정책 발표를 하자는 것인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바로 맞받아치면서요. 결국 오늘 아침에 있었던 것처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다수결 표결로 어떤 문제를 절차에 따라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이렇게 자꾸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에 노출시키는 것은 갈등을 사실 표면에 더 드러나는 그런 효과를 불러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사실 비판의 날을 세우면서 갈등이 좀 수면 위로 드러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소동욱 변호사님, 뭐 이 주도권 싸움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어떻게 좀 정리가 된다고 보세요? 결국은 이제 그 돈하고 이제 그 공천을 이제 누가 주도하느냐 이런 문제죠. 홍보나 이제 정책을 다 가져가겠다는 거는 대부분 이게 그 돈을 내가 이게 보조금이나 네. 내 마음대로 이게 집행하겠다 이런 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공천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게 애매한 게 법적인 대표는 이준석인데, 근데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낙연인데, 그럼 이게 어떻게 조정해야 됩니까? 따라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그 주도권 이 문제를 이게 갈라서는 거 외에는 답이 없지 않을까? 갈라서는 해야 된다. 어차피 이게 위장 결혼 아닙니까? 서로 이게 애정이 있어가지고 결혼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제 그 급조된 텐트처럼 이게 위장 결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이 안 맞는데, 예를 들어 이제 배복주 뭐 유호정 문제만 해도 그래요. 아니 합쳐서 이게 통합 정신에 따라 포용해야 되는 게 이준석 대표가 포용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다 배제하고야 어떻게 정당을 같이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그 갈랐으면 각각 색깔대로 그러면 이게 되잖아요. 뭐 이준석 대표도 이게 본인 소신대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도 호남에서 본인 소신대로 하는 거고, 갈라서는 거 외에는 이게 화해할 방법이 안 보인다 이래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합류로 뭐 기존 당원들의 항의 좀 있었고, 또 이준석 대표는 또 배 전 부대표한테 당직과 공천 주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김종민 최고위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안 했는데 뭐 두 가지는 거절했다. 뭐 공동 선거 지위를 거절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대안을 제시해서 그 대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죠. 이제 이낙연 대표 빼고 이준석 대표 다 맡기는, 이거는 합의의 정신을 깨잖아요. 지금 저희가 사실은 그러니까 통합을 하고 나서 브레이크만 밟았어요. 사실은 통합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얘기였어요. 근데 그게 다시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저희가 득점을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정책적인 이야기들을 못하고 정책적인 거 얘기하려고 하면 계속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식이니까 지금 신중하다가 뭐 전부 다 끝나겠어요. 이게. 절대 우리는 배복주 씨를 보호하거나 배복주 씨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몰라요, 배복주 씨가 누군지도. 그냥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을 처벌하거나 배제하려면 절차대로 해야 민주주의죠. 전작년 시위를 주도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관계가 뭐 확정이 돼야, 이런 증거가 있으면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이준석 대표 윤석열 정당에서 몰아낸 거고 뭐가 다릅니까 그게. 지지자하고만 같이 가는 정치는 좋은 정치 아니에요. 그 이재명 팬덤 정치, 개딸 정치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네, 뭐 성대모사도 나오고 배복주 누군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박정훈 부원장님, 뭐 이준석 대표는 일단 당원 자격 심사가 뭐가 문제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우리 이낙연 전 대표나 김종민 의원 같은 분들이 왜 민주당에서 나왔는지 이제 좀 아시게 될 거예요. 같이 당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게 전두환이다 이런 식의 비유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과도합니다. 그런 비판들을 민주당 내부에서도 했던 거예요. 자, 이인데 이준석 대표하고 이낙연 대표의 정당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요.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 내에 열렬 지지자들이 싫어서 나가신 분이에요. 이낙연 대표는. 근데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내에서 당원들에 의해서 대표가 되신 분들이에요. 당원들이 지지를 받고 있고 그 당원들이 지지를 계속해서 받고 싶은 분이에요. 당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안 맞는 분들이 합치니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고요. 배복주 씨 문제는 정당이 가치와 철학을 하는 거죠. 가치와 철학이 맞지 않으면은 당원 자격 심사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거 정당이 당연 논리입니다. 근데 이 김종민 의원이라든가 이 정당을 이합집산의 문제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을 위해서 위장 결혼하는 당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할 거면 심판하자 명확하게 하고 해야지만이 이준석 대표의 앞날에 저는 미래가 보일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서정욱 변호사님, 그리고 당사자인 배복주 전 부대표 입장이 나왔는데, 이준석 대표가 자신이 이제 전장현 대표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정치적 연좌제, 정치폭력 행사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뭐 저는 이제 그 입장에 공감해요. 이분이 남편이 그 박경석 씨인가 전장현 대표잖아요. 예, 저희가 흔히 방송에 많이 나왔었죠. 근데 전장현하고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오랜 그게 그 구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제하는 게 저는 그렇게 의심이 들고, 이걸 이제 결혼으로 비유해 보면요, 이준석 대표나 이낙연 대표는 이게 한 번 이혼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각 당에서 이게 쪼개서 그래서 이게 이혼한 사람끼리 재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옛날에 데리고 있던 자녀들 있잖아. 서로 이게 껴안아야죠. 제가 재혼하면 배우자가 옛날부터 낳은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준석 대표 그 비유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데리고 있던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배복주 대표가 이제 그리 간 거예요, 정의당에서. 그러면 이게 재혼했으면 옛날 그 애들도 이게 껴안아야지. 왜 배제합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배복주 씨를 이게 배제하는 이 이유를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런 게 어떻게 통합합니까? 아니, 당신 뭐고 애들 다 놓고 하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비유적으로. 네,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 뭐 여러 세력이 뭉쳐서 사사건건 이제 부딪히고 이견이 있는 상황인데 총선까지 뭐 합치된 의견을 낼 수 있을까요?
결국은 여론조사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이낙연 대표가 대권 주자나 정당 지도자로서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는지 이준석 대표가 많이 나오는지 네. 저는 여론조사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대표가 과정에서 실수하신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배를 갈라버린 거예요. 지금 당장 국회의원 의석수가 4석, 5석이 필요하다 생각해가지고 너무 섣부르게 합당한 겁니다. 합당 안 하고 반윤석열 정선에 앞장서는 이준석,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탄압받은 이준석, 그 하나의 정치적 슬로건을 끌고 갔더라면 지지율 계속 잘 나갔을 거예요. 그때 되면은 아마 이낙연 대표라든가 다양한 군소정당 세력들은 이준석 대표 밑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의석수에 갑자기 여기 꽂혀가지고 갑자기 끌어모으면서 이런 좀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듣다 보니 드는 생각이 서정욱 변호사님, 이렇게 좀 시끌시끌한데 개혁신당이 예를 들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천 배제돼 컷오프된 의원들이 뭐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 보고서 쉽게 올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이제 그 오고 싶다가 이게 또 정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싸우면 아마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저는 오히려 이제 오고자 관심을 가지다가도 이제 그 마음 바꾸지 않을까. 특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거의 안 갈 것 같아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미 진보 진영으로 포획됐다 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민주당 진영에서는 일부 이제 이탈 세력이 이낙연 대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원장님, 그리고 양양자 원내대표하고 금태섭 최고위원, 이분들이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지도 좀 관심 아니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좀 힘을 실으려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론조사 잘 나오는 쪽으로 힘을 실어야 여론조사에 갈 거다. 왜냐면은 가치 철학이 아니잖아요. 금방 우리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임 자체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가지고 네. 가설 정당 만들듯이 갑자기 만들었기 때문에 이기는 쪽으로 줄 선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